대한민국 진짜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유한입니다. 이번 강의는 문장론 중에서 특별히 문장의 기본 12형식의 제2편에 속한 3편의 강의 중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장의 제5형식에서 8형식까지의 개론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의 12형식 이론은 제가 가르치는 영어 문장론의 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공개되는 12형식의 제2편에 속한 3편의 강의가 문장의 12형식 이론 중에 그 뼈대의 확장 원리를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영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하지만 공부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어가 기적처럼 부팅이 되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문장의 제5형식에서 8형식까지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제5형식에서 제8형식까지의 문장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문장의 제1형식부터 제4형식까지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 세상의 모든 단일한 사건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사건들은 문장의 제1형식에서 제4형식의 범위를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오직 4가지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형식 이상의 문장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다른 사건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인지감각에 감지되었을 경우인데 이때에는 그 2개의 사건 사이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상호 인과관계가 생기며 이 관계를 유식한 말로 넥서스 관계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이 두 사건을 어쩔 수 없이 접속사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생기는 형식들이 바로 제5형식 이상의 문장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목적어에게 특정한 간섭이나 영향을 가하는 내용을 가진 동사들을 포함한 제3형식 형태의 문장을 제1형식에서 제4형식의 문장의 앞쪽에 붙여주면 제5형식에서 제8형식까지의 문장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앞쪽의 제3형식에 해당하는 자리에 쓸 수 있는 넥서스 동사는 오직 지각동사, 사역동사, 사동사 그리고 헬프뿐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이 부류의 동사들만이 뒤에 이어지는 제1형식에서 제4형식에 해당하는 문장 속의 사건들 중에 어느 것과도 넥서스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서 제9형식에서 제12형식까지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 즉 제5형식에서 제8형식까지의 사건들 앞에 또 다른 제3형식 형태의 지각동사, 사역동사, 사동사 또는 헬프 중 하나를 가진 문장을 붙여줌으로써 3개의 사건을 2개의 넥서스 관계로 엮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이 제9형식에서 제12형식까지의 문장이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의 제5형식에서 8형식인 문장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기로 하지요. 먼저 앞에서 말한 대로 문장의 제1형식에서 제4형식인 문장들 앞쪽에 또 다른 제3형식 형태의 지각동사, 사역동사, 사동사 또는 헬프 중의 하나인 넥서스 동사를 가진 문장을 더 덧붙임으로써 결국 2개의 주어 플러스 동사 개념의 사건들이 넥서스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의 유기적인 문장을 이루는 것이며 그 결과 3 플러스 1형식, 3 플러스 2형식, 3 플러스 3형식, 3 플러스 4형식의 형태로 각각 제5, 제6, 제7, 제8형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문장의 제5형식 이상에서 쓰이는 목적격 보호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창한 12형식 이론에서의 문장의 제5형식이란 3형식 플러스 1형식 개념의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즉 S 플러스 V 플러스 O 플러스 OC 형식의 문장인데 뒤쪽의 1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의 목적격 보호가 완전 자동사인 문장을 일컬어서 문장의
문장의 제5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문장의 제5형식은 제1형식의 사건이 다른 어떤 하나의 사건과 넥서스 관계를 이루면서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문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1형식에서 제4형식까지의 문장들이 가진 문장 요소들에 비해서 제5형식 이상의 문장들이 특이하게 다르게 가지고 있는 문장 요소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미 문장의 제2형식에서 주격 보호는 주어와 이퀄의 관계가 성립함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목적격 보호란 또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음 예문들을 보아주세요. 다음 예문에서 물음표 부분이 보충 설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번 예문 봅니다. He made me까지 하고 문장이 끝나고 물음표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본다면 그는 나를 무엇을 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음표 부분이 안 채워지니까 말이 지금 완성이 되지 않죠? B번 보겠습니다. I let him 물음표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나는 그를 무언가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이 문장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문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We call him 물음표입니다. 해석해 보니까 우리는 그를 물음표라고 부른다가 되죠. 이 문장 역시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군요. D번 봅니다. I asked her 물음표입니다. 해석해 보니까 나는 그녀에게 물음표 하도록 부탁했다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장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문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음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A번의 경우에는 그가 나를 무엇을 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고 B번의 경우는 나는 그가 무엇을 하도록 허락해 줬는지 알 수가 없으며 C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가 없고요. D번의 경우라면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탁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물음표 부분을 보충 설명해 줄 말이 들어가야만 비로소 동사가 목적어에 대해서 못다 설명한 부분이 채워져서 문장의 뜻이 완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을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라는 뜻으로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objective complement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에 적당한 목적격 보호들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A번 He made me go. 그는 나를 가게 했다. 그러니까 문장이 완성됐네요. B번 I let him come in. 나는 그를 들어오도록 허락해 줬다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come in이라는 말이 목적격 보호로 쓰였는데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쓰이고 나니까 문장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We call him Uncle Tom. 해석해 보니까 우리는 그를 톰 아저씨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역시 Uncle Tom이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니까 이 문장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D번 I asked her to help me. 나는 그녀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이 문장도 to help me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가 추가되었더니 문장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말들과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각각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말들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언뜻 보기에 부사처럼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등이 있으며 결국 그 역할로는 명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대명사는 주격 보호로만 가끔씩 드물게 쓰이고 목적격 보호로는 별로 잘 안 쓰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원래 우리가 앞에서 주격 보호를 배울 때 보호는 명대형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가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대명사 보호는 주격 보호로만 가끔씩 드물게 쓰이고 목적격 보호로는 잘 안 쓰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를 보니까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그리고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있죠. 이렇게 동사적 개념의 말이 온다면 부정사 두 마리하고 분사 두 마리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6개 종류의 목적격 보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문장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5형식 이상의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건의 정황과 경우에 따라서 두루 쓰이는 여러 종류의 목적격 보호들의 용법과 그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6개의 목적격 보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에는 목적어의 이름이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일 때에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모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호라는 것은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주격 보호는 주어를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쓰는 말이라 그랬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쓰는 말인 까닭에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명사라면 그 목적어의 이름, 직업, 신분을 나타내주고, 그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라면 그 목적어의 성질, 모양, 상태를 나타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동사로 만든 말 4마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4마리라 그랬냐면은 부정사 2마리, 분사 2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각종 준동사 보호가 쓰일 때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준동사가 보호로 쓰였으면요, 그 의미를 따질 때에는 반드시 본동사의 발생 시간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따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일 때에는 목적어가 능동적 입장에 있는 경우인데요, 주어가 본동사의 사건을 발생시켰을 때에 그 목적어가 그 사건을 아직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일 때에는 역시 목적어가 능동적 입장임을 나타내는데요, 이때에는 목적어가 그 사건을 주어와 동시에 발생시킨 경우임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의미는 하도록 또는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부정사일 때는, 부정사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투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뿐인데, 투부정사는 항상 미발생 사건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주어가 본동사의 사건을 발생시켰을 때에 결국 이렇게 목적어가 그 사건을 아직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의 사건임을 나타내고, 원형 부정사일 때에는 to가 사라졌으니까 발생한 사건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그 사건을 주어가 본동사의 사건을 발생시켰을 때와 동시에 발생시킨 경우의 사건임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분사일 때인데, 분사도 2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현재 분사일 때에는 목적어가 능동적 입장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이면은 주어가 본동사의 사건을 일으킬 때에 목적어가 그 사건을 그 당시 진행시키고 있는 중인 경우임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뭐 하고 있도록 뭐뭐 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격 보호가 과거 분사일 때인데요, 이때는 유일하게 목적어가 수동적 입장임을 나타냅니다. 단 그 동사가 타동사의 과거 분사일 때만 그렇습니다. 자동사일 때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고 능동적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목적격 보호로는 타동사의 과거 분사만 쓰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어떠한 경우임을 나타내느냐면 그 사건이 다른 주인공에 의해서 이미 완료되어서 그 당시에는 목적어에게 그 사건의 결과가 남은 경우, 또는 목적어가 수동적인 입장인 경우에 표현을 할 때 목적격 보호를 과거 분사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의미는 당한 또는 되어진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에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면 목적어의 이름, 직업, 신분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문장을 제6형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이 2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A번 We call her darling. 해석해보니까 우리는 그녀를 darling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는 그녀를 귀염둥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요, 어떻게 쓰인 거냐면 We call her까지 3형식인 건 보이죠?
이 her를 she로 보고요. 여기다 지금 is가 지금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she is darling 이렇게 본다면 2형식이 맞죠? 그래서 2형식 앞에 3형식이 있는 이런 상태로 이것이 넥서스 관계로 서로 묶여서 접속사 없이 한 문장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2형식 앞에 3형식이 있는 것을 6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산수 시간 아니라 그랬어요. 1, 2, 3, 4는 이미 주어 동사 하나짜리 문장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형식 앞에 3형식이 하나씩 붙을 때에 3, 1, 3, 2, 3, 3, 3, 4를 각각 5, 6, 7, 8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3, 2 개념이니까 6형식이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목적어인 her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호인 darling이라는 말은 목적어가 누구라고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arling 같은 말을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B번 볼까요? Adam named her Eve. 아담은 그녀를 이브라고 이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아담이 이브입니까? her가 이브입니까? 예, her가 이브죠. 그래서 이 문장은 Adam named her까지가 3형식이고요. 이 her를 주어로 본다면 she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she is Eve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2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6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브라고 하는 이 명사는 목적어인 그 여자의 이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말, 즉 목적격 보호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처럼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봅니다. Helen made her teacher. 헬렌은 그녀를 자신의 선생님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Helen made her까지 3형식, she's her teacher로 보면 이것은 2형식이 되죠. 여기서 목적격 보호인 her teacher는 목적어인 her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형식 앞에 3형식, 그래서 이것은 6형식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her teacher는 목적어 her의 직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D번 They elected Lincoln president. 그들은 링컨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대통령입니까? 링컨이 대통령입니까? 링컨이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이 president라는 명사는 목적어인 링컨이 누군지 설명해주는 말인데요. 결국 목적어인 링컨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2형식 앞에 3형식 해서 6형식이라는 뜻이고요. 2번 The king appointed him admiral. 왕은 그를 해군 제독으로 임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목적격 보호인 admiral이라는 명사는 목적어인 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면 목적어의 이름이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목적어의 성질, 모양, 상태를 나타내며 역시 제6형식 문장이 됩니다. A번 예문 보겠습니다. I found the novel interesting. 나는 그 소설이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 found the novel까지 3형식이고 the novel is interesting 이렇게 보면 2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형식 앞에 3형식이므로 6형식인 건 알겠고 그 다음에 the novel is interesting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형용사로 된 목적격 보호인 interesting은 목적어인 the novel, 즉 그 소설이 어떻다라고 목적어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I think her beautiful. 나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I think her까지 3형식이고 her를 she로 보면 she is beautiful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아름답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2형식이 되죠.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목적격 보호인 형용사 beautiful이 목적어인 her, 즉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C번 I made my girlfriend happy. 나는 나의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my girlfriend is happy로 보면 2형식 맞죠? 2형식 앞에 3형식, 그래서 6형식이 맞는데 여기서도요 이 목적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 happy는요 목적어인 my girlfriend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뒷부분을 My girlfriend is happy로 보면 2형식이고 앞부분은 I made my girlfriend로 봐서 3형식, 이렇게 해서 2형식 앞에 3형식이 결합된 구조로 된 6형식 문장이고,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들이 오면 이 말들은 그 목적어의 성질이나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으로서 문장의 기본 12형식 제2편 강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론 중 문장의 기본 12형식 제2편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는 총 3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강의도 꼭 들어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